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터울의 누나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던 날 시누이는 예쁜 조카만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노처녀인 시누이로 인해 시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죠. 시누이 자신은 결혼 생각이 없다면서 강아지만 옆에 있으면 된다 하고는 강아지를 껴안았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해 시누이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강아지로 인해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이야기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 아들을 출산했고 아이 100일을 축하할 겸 집으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시누이였습니다. 강아지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강아지도 데리고 가도 될까? 하고 묻더라고요. 데려오는 건 괜찮은데요. 아이가 많이 어려서 목줄이나 베란다에 넣어두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시누이는 그럼 내가 잘 케어할게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시누이가 왔고 강아지는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성장해 목청이 엄청 커져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손에는 목줄은커녕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베란다 쪽에 방석을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베란다에 넣을 생각이 없어 보였고 거실에 강아지를 놓았습니다. 새로운 공간이니 강아지도 정신없이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신경 쓰이는데 누워있는 아이의 주변으로 맴돌면서 킁킁거려 너무 불안했습니다. 제 신경은 오로지 강아지에게 가 있었죠. 정신사납고해서 베란다로 강아지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베란다는 춥잖아. 우리 강아지 감기 걸리면 어떡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아이 옆에만 가지 않게 잘 좀 봐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잠시 물을 가지러 갔다 돌아오는데 강아지가 아이의 얼굴 쪽으로 다가갔고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아지 역시 제 목소리에 놀랐는지 아이에게서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이를 안았고 강아지 좀 제발 베란다에 넣어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누이는 올케, 왜 이렇게 사람이 폭력적이야?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올케 소리에 강아지가 더 놀랬잖아. 그리고 우리 강아지는 안 문다고 몇 번을 말해 라며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안 문다고 해도 아이가 있으니 베란다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목줄을 해주시던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우리 강아지에 감기 걸리면 올케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집에서 답답하게 목줄을 왜 하라고 해? 하며 소리쳤습니다. 제 말에 시누이는 기분 나쁘다며 집에 간다고 일어났고 시어머님은 별일도 아닌 거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중간에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별일이 아닌 건가요? 안 그래도 요즘 강아지 사고가 많은데 혹여나 제 아이가 강아지 때문에 다칠 생각을 하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달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뿐인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더라고요. 시누이는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올케 때문에 기분 잡쳤어. 갈래. 하며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어서 다칠까봐 걱정되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님은 오히려 저에게 애미야 심했다. 쟤 얼마나 교육이 잘 된 강아지인데? 하는 겁니다. 다들 저러니 내가 너무 심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누이에게 제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문자를 했고 시누이는 나도 순간 욱했던 것 같아. 미안해. 하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김장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장을 다 끝내고 어머님은 가는 길에 시누이네 들러 김치 좀 가져다 줘라 하시더라고요. 시누이 집에 도착해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친구를 만나러 나왔다면서 비번을 알려줄 테니 식탁 위에 올려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강아지가 여기저기 응가를 해놓았고 장판과 벽지 그리고 가구들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집이 아닌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있고 싶지도 않아 코를 막으면서 식탁 위에 김치만 두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이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203호 살아요? 라며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손님이에요. 하고 대답했죠. 아주머니는 손님이면 집주인 잘 알겠네? 그 집 여자한테 강아지 케어 좀 하라고 말 좀 해줘요. 어찌나 밤낮이고 울어대서 시끄러운지 진짜 머리가 아프다 못해 골이 울려요.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키울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를 말던지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집안 꼴을 보니 시누이가 어떻게 케어하는지 안 봐도 뻔했죠. 저는 집주인분께 전달할게요. 대답하고 엘리베이터를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고 잘 갖다 놨냐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니 시누이는 아휴, 진짜 우리 동네 사람들 얼마나 예민 떠는 줄 알아. 정말 내가 못 살겠다니까? 하며 대답했습니다. 시누이 집을 보고 강아지를 초대하거나 아이와 함께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어 떡국을 먹자고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먹게 되었고 새해지만 남편은 예상치 못한 회사 일로 당일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강아지를 데려오실까봐 미리 시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 내의 규정이 바뀌면서 애완동물 출입 금지라고요. 시누이는 서운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쩔 수 없지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벨이 울려 마중 나갔는데 어머님 손에 시누이의 강아지가 있는 거죠. 너무 당황해. 어머님, 제가 형님께 연락드렸는데 저희 빌라 이젠 애완동물 출입 금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하루 잠깐 몇 시간만 있는 건 괜찮아. 그리고 얘 교육 잘 되어서 조용해. 라며 대답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는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데려가자 해서 데리고 왔지. 내가 정말 잘 볼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저러나 싶었죠. 잠시 후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어머님은 자신이 아이에게 우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마저 음식 준비를 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해 거실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의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강아지가 아이를 물었는데 시누이와 어머님은 별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별일 아니에요? 하고 소리쳤고 아이를 안고 얼른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처가 남을 수도 있으니 소독을 잘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다 받고 남편에게 병원 갔던 내용을 전화로 알려주었죠. 남편은 바로 집으로 온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니 강아지고 뭐고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시누이에게 당장 강아지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애들이 크면서 좀 다칠 수도 있지. 옳게 그렇게 까다롭게 키우면 애 성격 버려. 하는 겁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단 말이 있죠.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저딴 소리를 하나 싶어. 형님, 지금 그게 이 상황에서 하실 말씀이에요?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분명히 강아지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교육이 잘 된 강아지요? 어머님 손자가 다친 걸 보시고도 별일이 아니라고요?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오히려 뻔뻔하게 강아지가 일부러 그랬겠니? 친해지려고 한 건데 아마 힘 조절이 안 되어서 문 걸 거야. 병원 다녀왔으면 치료 잘 되었을 테니 그만해라. 하셨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순간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아이 다친 걸 보더니 눈이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의 뻔뻔함에 빡친 남편은 다시는 강아지 데리고 우리 집에 오지 마. 교육도 안 된 개를 어디 데리고 다녀서 내 아들 다치게 해. 이래서 개 교육 못하는 사람이 키우면 안 돼. 누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잘 키우는 사람들도 욕먹는 거야. 하며 소리쳤고 아이 상처 치료비도 다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거 얼마 한다고 치사하게, 그리고 애들은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안 돼. 면역력도 생기게 키워야지.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도 동물은 사랑하지만 자신의 애완동물을 케어도 못하는 사람은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과는 그 사건 이후부터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죠. 남편에게 소식을 전해 들으니 월세로 살고 있던 시누이 집을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집을 방문한 집주인은 시누이를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여윳돈이 없어 신용대출까지 받은 뒤 집안 리모델링 및 손상된 가구들을 모두 해주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강아지 케어를 전혀 안 해서 어머님이 강아지 돌보다가 살이 10kg나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던 시누이와 어머님 사이가 틀어졌다나 뭐라나. 그리고 시어머니 댁, 동네 주민들이 단체로 찾아와 당장 이 동네를 떠나라고 아우성쳤다고 합니다. 꼴의 엄마라고 자기 딸 감싸다가 20년 산 동네를 떠났다고 합니다. 시모는 노년의 노처녀딸과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겠죠? 강아지고 사람이고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